노폐 소생술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신장 소생술? 처음 들어보는 신장이 콩팥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게 콩팥. 산성 물질을 해소하는 거랑 신장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나쁜 물질을 밖으로 꺼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을 하면서 밖으로 내는 폐가 일을 하면서 빠지는 건데 다른 하나는 휘발성이 아닌 물질은 녹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바로 신장이 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속에 쌓인 산성 물질도 사실 신장이 해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산알칼리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장기가 바로 콩팥,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산성 물질을 해독하는데 중요한 장기인데 지금 소생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심장 그 소생술 할 때 가슴을 확확 눌러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신장 있는 쪽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신장은 뒤에 있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뒤에 후복막에 있는 게 신장하고 췌장하고 대동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의 체형을 보면 신장을 잘 못 움직이게 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몸이 신장을 바뀌었나? 잘 못 움직이게 하는 몸이라면 어떤 몸을 말하는 겁니까? 네, 어떤 몸이 해당되는지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젊을 때보다 배가 더 나왔다 하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배는 그렇게 자꾸 좀 옛날보다 체중을 뺐으니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반쯤 올릴래. 젊을 때보다 엉덩이가 처졌다 하는 분은 아, 왼손을 이건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올라가야 돼요. 나이가 들었는데 네, 이게 이건 올라가야 돼요. 중력에 의해서 처지지 그러면 저는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요렇습니다. 요렇게. 네네. 저는 이거요. 적당하십니다. 네. 네. 오영신 씨 제대로 드세요, 손. 네, 저는 요렇게. 그냥- 더. 네. 덜 서야 되나요? 예. 배가 나온 것과 엉덩이가 처진 게 신장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엉덩이 근육을 끌어올리는 거는 장요근인데 장간막과 장요근은 신장의 위아래에 위치해 있으면서 신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 나오고 엉덩이 축 처진 분들은 나는 신장이 제대로 좀 움직일 수 없어서 산성 물질 해독하는데 어려운 상태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요근이라는 게 사실 허리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골반에도 중요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은 척추신경도 자극이 돼요. 그래서 요통, 허리 통증도 막 생길 수 있고 하체 쪽으로, 특히 하지 쪽으로 감각 이상도 호소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요. 장감막이 약해지면서 장내 혈류 및 림프 순환도 저하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면역 질환도 생길 수 있고요. 수면 장애도 생겨요. 그러면 뇌신경 기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처졌다는 거를 이렇게 단순히 모양만 흉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그 지금 이만기 씨보다 더 신장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몸을 가지게 된 결과잖아요. 신장한테도 미안하고 신랑한테도 미안하고. 방금 이야기한 그래서 난 신장 빨리 그 소생술을 빨리 배워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산성 물질 해독하는 이 신장 소생법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부터 서재걸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장은 등이랑 가까운 장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뒤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골반 바로 위를 딱 잡으면 보통 요추 2번에서 4번 쪽 정도 길이에 신장이 붙어 있고 신장 소생법의 가장 중요한 건 신장이 자극이 돼야 되는데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린 후에 무릎을 살짝 굽혀주면서 상체를 숙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눈은 정면을 보고 있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오리공둥이처럼 뒤로 쭉 빼면서 고관절을 접히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만 비틀어 주는 겁니다. 상체만. 그러니까 허벅지랑 엉덩이랑 발바닥은 움직이지 않는다 정도 생각하고 네. 상체만을 돌린다고 할 때 복압을 높이게 되고 한쪽 신장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오, 시원해. 예, 바른 자세로 돌아왔다가 반대쪽을 또 자극하게 되면 또 반대쪽 신장이 자극되게 됩니다. 네. 자리, 다섯, 자리. 요 의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른쪽. 네.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상체를 숙이면 그냥 숙였을 때와 달리 복부에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장 아래쪽에 있는 장요근이 위로 올라오면서 신장을 아래쪽으로 누르고 또 신장 위쪽은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추 2번에서 4번의 주변 근육들이 신장을 눌러주면서 사방에서 신장을 마사지하는 자세가 됩니다. 여기는 허벅지 운동도 될 것 같고요. 상체가 이상하게 시원해졌어요. 사실 여기에 많이 뭉쳐 있거든요. 예. 뭉쳐 있었는데 이게 이쪽 쪽으로 우리가 이완을 시켜갖고 스트레칭 할 이유가 사실 없었는데 하고 나니까 엄청 시원하기도 하고 몸이 그냥 좀 가볍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진짜 오늘 너무 좋은 운동 배웠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벌을 받았잖아요, 신장에. 그래갖고 신장이 아프신 적이 있어요? 예, 좀 유심히 봤는데 우리가 소생술이라고 그러면 죽어가는 것을 살린다는 의미지만 사실 신장으로 보면 늘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등을요, 내가 등도 못 긁는데 운동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 장요근을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전 좋은 것 같고 매일같이 따라하면 정말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허리가 평소에 아픈데 그게 디스크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하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소생 운동은 하루에 언제 얼마만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신장 소생술 운동은 우선 산성 음식 많이 먹고 난 후에도 좋고요. 많이 걷지 못한 날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나눠서 한 동작당 10회로 시작해서 20까지 천천히 늘려갈 것도 권장드리고 오래 앉아 있거나 자세를 너무 오래 유지한 게 있다면 그럴 때는 또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것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성 중독 탈출하는 법 3단계 방법 공개하겠습니다. 산성 중독 탈출하는 법 3단계. 노벨상 받은 채소를 먹어라. 내가 뭐 운동 선수 생활 오래 하면서 건강식품 또 뭐 영양가 있는 음식들 많이 먹어봤는데 노벨상 받은 채소라고 한다면 이건 또 뜬금없이 또 뭔 얘기예요? 예, 사실 뭐 채소가 상을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이 채소에서 아주 중요한 영양소를 발견한 분이 노벨상을 받은 건데요. 오, 근데 괴혈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잇몸에서 막 피나는 거. 맞습니다. 잇몸에 피가 나고 귀엽게 막 픽픽 쓰러지고 이게 언제 생겼냐면 이게 1700년도예요. 이게 오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을 음식이 대부분 육류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채소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잇몸에 피를 흘리고 막 쓰러졌거든요. 당시 그 헝가리 출신 생화학자 알베르트 생트제르지 박사가요. 채소에서 풍부한 비타민 C라는 것을 최초로 대량 분리해냈고요. 이 비타민 C가 괴혈병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193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를 노벨상이 주목한 채소, 노벨상을 받은 채소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벨상 받은 채소에 비타민 C가 풍부하다라는 거잖아요. 글쎄 과일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채소하면 고추밖에 생각이 안 나네. 쌍초? 아, 상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노벨상이 주목한 채소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게 미국의 타임지에서는요, 우리 알베르트 센트 조지 박사의 노벨상 수상을 파프리카상이라고도 소개했어요. 그만큼 파프리카가 비타민C 발견에 아주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파프리카의 비타민C가 얼마나 풍부하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